네, 안녕하세요. 물질에 따라 부피가 변하는 정도가 달라 두 번째 시간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교차가 큰데요. 이제 내일이면 추석 연휴인가요? 추석 연휴가 시작됐나요? 지금은 9월 28일 목요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추석 연휴 전날 촬영하는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해주세요. 자, 이번 단어는 열팽창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열팽창을 활용한 사례를 실생활에서 찾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열팽창은 온도에 따라 물체의 길이와 부피가 변하는 현상이 열팽창입니다. 그러면 가열을 하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가 팽창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부피 팽창하는 것은 고체와 액체의 경우는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같은 열을 가해도 알루미늄은 많이 팽창하고 철은 조금만 팽창한다. 하지만 기체는 팽창하는 정도가 모두가 같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전기주전자나 다리미와 같이 열팽창을 활용하는 우리 실생활 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기주전자나 다리미를 보시면 거기 온도 조절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주전자는 자동으로 물이 끓으면 꺼지고요. 전기 다리미도 온도가 올라가면 어느 순간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이메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열팽창을 활용한 우리 실생활의 제품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열팽창을 이용한 제품들의 원리를 한번 알아보고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270페이지입니다. 열팽창 활용 사례 설명하기. 열팽창을 활용한 예를 실생활에서 찾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인터넷이나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열팽창 활용 사례를 조사해보자. 예를 들면 바이메탈이라고 있는데 바이메탈은 전기 주전자 등에 쓰이는 온도 조절 장치이다. 바이메탈 구조는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바이메탈은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여기서 볼게요. 다리미에 그리고 전기주전자에 있는 바이메탈은요. 바이는 숫자 2라는 뜻이에요. 메탈은 금속이란 뜻이죠. 그러면 금속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바이메탈은 금속 두 개를 붙인 것을 보고 우리는 바이메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오른쪽에 같이 처음에 온도가 낮을 때는요. 자 이렇게 철과 노쇠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길이가 같아요. 길이가 같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에 붙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붙어 있는데 철은요. 열팽창 정도가 작아요. 그 다음에 여기 노쇠라고 되어 있는데 노쇠는 열팽창 정도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위에는 열팽창 정도가 작은 것, 여기는 큰 것. 이렇게 두 가지 금속을 붙인 것을 우리는 바이메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온도가 낮을 때는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렇게 접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쫙 꽂으면요. 여기에 전기 에너지가 가고 이 전기 에너지가 니크롬선을 거치면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지면 이 부분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면 다리미가 뜨거워져서 여기 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요. 이 금속이 팽창을 하겠죠. 무슨 팽창을 한다? 네, 열팽창을 합니다. 원리는 지난 시간 수업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열팽창을 하는데 누가 더 많이 팽창을 하나요? 네. 누가 더 많이 팽창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이 더 많이 팽창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아래쪽이 팽창을 하고 위에는 이만큼 팽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은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팽창하지만 얘네들이 붙어 있죠,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얘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팽창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이 더 많이 팽창했죠, 여러분. 맞죠? 더 많이 팽창, 길이가 더 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즉 열팽창률이 작은 금속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휘어지면 이 부분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여기에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떨어지면 전기가 통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다리미의 전원이 꺼져서 여기 온도가 내려갑니다, 온도가. 그러면 식으면 여기 두 개의 바이메탈도 점점점 온도가 낮아지겠죠. 낮아지면 얘네들이 결국은 다시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다시 접하게 되고 그럼 다시 전기가 통하게 돼서 여기 다시 뜨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반복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온도가 특정 온도가 되면 전원이 꺼지게 되는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바이메탈입니다. 그래서 휘어지는 쪽이 열팽창률이 작은 쪽, 반대쪽은 열팽창률이 큰 금속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자, 1번. 각자 조사한 열팽창 활용 사례를 모든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자.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자, 첫 번째, 두 물질의 열팽창 사례 차이가 큰 거, 커야 되는 거. 방금 바이메탈이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알코올 온도계나 수은 온도계는 에탄올이나 수은의 열팽창에 의해서 온도를 측정한다. 그럼 여기에 온도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유리가 있겠고 여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알코올이나 수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알코올이면요. 유리는 잘 늘어나면 안 되겠죠. 유리는 열팽창 정도는 낮아야 되고요. 알코올은 열팽창 정도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올라갈 수 있겠죠. 두 번째, 유리병에 꽉 끼어 있는 금속 뚜껑을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꺼내면 잘 열린다. 자, 유리병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 이거 잘 안 열릴 때 있죠. 맞죠? 그러면 여기 뚜껑만 가열을 하면요. 뚜껑이 금속은 열팽창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지겠죠. 그래서 잘 꺼내지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두 물질의 열팽창 차이가 작은 사례는요. 첫 번째, 치아 충전재. 자, 치아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깨졌어요. 그럼 여기 부분을 치아 충전재로 메꿔 넣겠죠. 이렇게. 그런데 열팽창 정도가 치아랑 너무 차이가 나면 이 부분이 벌어지겠죠. 아니면 너무 쪼그라들면 쏙 빠지겠죠. 그래서 충전재는 치아와 열팽창 정도가 비슷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집을 지을 때 콘크리트와 열팽창 정도 비슷한 철근을 사용한다. 자, 철근이 여기 안에 들어있으면 두 개의 차이가 너무 커버리면 열팽창 커버리면 철근이 콘크리트를 부셔뜨리겠죠. 그래서 두 개의 열팽창 차이는 크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번 배운 내용 정리하기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까닭은 뭡니까? 에탄올이 유리보다 열팽창 정도가 훨씬 더 큰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음 중 형성평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열팽창과 관련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2번입니다. 이거는 뭐랑 관련 있죠? 네, 맞습니다. 단열과 관련 있다. 단열.
자, 여러분 다 해보셨어요? 네. 쉽죠? 이번 단어는 열팽창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해 주시고요. 시험 공부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중단원 마무리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